조이의 북카페. 우리를 죽이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한스 셀리에. 안녕하세요. 조이부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버드 스트레스 수업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글, 페이스북이 선택한 하버드 의대 40년 연구 성과, 세계 최초의 조직들이 선택하는 하버드 스트레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글, 페이스북이 선택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첫 번째,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반응은 인간의 본능으로 인류의 진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15년 하버드 생리학자 윌터 캐넌은 이 본능적인 반응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명명하면서 동물이 공포를 느낄 때 보이는 반응으로 설명했다. 늦은 시간, 낯선 도시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상사 앞에서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할 때, 배우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싸웠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뇌는 상황을 평가하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일을 겪은 게 언제였지? 지금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 상황이 안전하지 않고 위협적이라고 판단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즉각 스트레스 반응 모드로 들어가서 각종 변화가 연이어 발생한다. 가장 먼저 신체의 에너지 수요가 만성에서 급성 상태로 전환된다. 근육이 특정 동작을 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폐도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통증 민감도가 떨어지고 혈류 장애가 생긴다. 카테코라민 중 아드레날린이 대량 분비되는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맥박을 빨리 뛰게 하고 더 많은 혈당과 산소를 근육과 폐, 뇌로 운반해서 각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방어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대량 분비하는 것이다. 코르티솔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섭취한 음식물을 당원과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하는 작용을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스트레스원이 제거되면 앞서 언급한 스트레스 반응도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동시에 또 다른 본능인 이완 반응이 우리가 자연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 이완 반응. 우리가 위험이나 위협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라졌다고 느끼면 체내의 휴식과 이완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이 이완 반응은 스트레스 반응과 마찬가지로 인체의 본능적인 반응이다.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완 반응 상태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요가나 명상을 할 때, 시 한 편을 반복해서 외울 때, 음악이나 기도문을 들을 때 느껴지는 평온과 안정감이 일종의 이완 반응 상태이다. 세 번째, 심신 회복력. 몸과 마음의 건강은 일상을 유지하는 기초이다. 심신이 건강한 사람은 살면서 마주하는 각종 외부 자극에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잘 대처한다. 용수철마다 일정한 탄성 범위가 있듯 우리의 심신 건강도 나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힘, 즉 회복력의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를 넘어서면 각종 심리 및 생리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스 해소의 4가지 열쇠. 그동안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경감하는 연구는 대부분 심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보통 스트레스를 심리학의 범주로 생각하므로 이상한 일은 아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대개 따뜻한 말로 공감하고 깨우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대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스트레스는 심리학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현재 학계에서 주목받는 스트레스 관리법은 모두 의학과 연관이 깊다. 옥스퍼드 대학 마크 윌리엄스 교수 연구팀이 공동 개발한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는 MBSR을 기초로 탄생했고 MBSR을 창시한 존 카바친 교수는 분자 생물학 박사이다. 스마트 프로그램을 만든 허버트 벤스는 원래 하버드 의대의 심장내과의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여러 가지 심신요법을 도입했으며 4가지 중요한 요소, 즉 정서, 인지, 행위, 생리 반응을 결합했다. 스마트 프로그램 역시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해결해야 스트레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본다. 우리가 스트레스는 자극을 받으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요소에서 주요 반응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사람마다 다르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또한 맞춤형이 필요한 이유다. 첫 번째, 정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사람은 불안, 초조, 우울, 공포, 짜증 등 여러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 인간의 4대 기본 감정, 공포, 슬픔, 행복, 분노 중 하나인 공포는 매우 강렬한 정서로 스트레스 반응을 빠르게 활성화한다. 또 다른 스트레스성 정서로 사회 애착이 있다. 포유류인 인간은 사회의 양육과 지지에 의존해 생존하므로 분리 위협이 상당히 주요한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한다. 분리 위협에 맞닥뜨린 아기들이 본능적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다. 두 번째, 인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의 최종 대응은 결국 스트레스원에 접근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뇌는 더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나의 독립된 특수기관으로 변신하고 고통에 대한 감각과 기억이 결정을 만든다. 스트레스원을 마주한 순간 우리의 인지 반응은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과거에 경험한 고통을 부정적으로 기억하거나 앞으로 겪을 고통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던 경험을 떠올려 앞으로 경험할 고통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스트레스원을 위협으로 보고 도피를 선택하겠지만, 후자라면 스트레스원을 일종의 도전으로 여겨 기꺼이 극복하고자 한다.
문제는 전자의 반응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부정적 사고가 습관이 된다는 점이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습관으로 자리 잡은 사람은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똑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진실을 왜곡한다. 이런 사람이 보는 세상은 불행과 재난으로 가득해서 다른 가능성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실패로 몰아간다. 세 번째 행위. 스트레스 환경에서 흡연, 폭음, 폭식과 같은 행위로 즉각적인 통쾌함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장시간 계속되면 건강에 좋을 리가 없다. 일반적으로 특정 행위가 출현한 배경에는 반드시 특정한 인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늘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습관으로 굳어진 행위라면 더욱 그렇다. 걸핏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이 주먹을 날리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 어떤 인지나 사고가 영향을 미쳐 그 행위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일 뿐이다. 네 번째, 생리 반응. 스트레스 상황에서 출현하는 생리 반응으로 스트레스 반응과 이완 반응이 있다. 스트레스 관리의 제1원칙은 최대한 이완 반응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우리는 이완 훈련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심신요법이나 심신훈련이 이완 훈련이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각각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3가지 습관. 첫 번째, 호흡 살피기. 크게 호흡 자각과 복식 호흡으로 나눌 수 있으며 2가지를 결합해서 진행해도 무방하다. 호흡 살피기는 모든 이완 훈련의 기초로 적용 범위가 가장 넓어 일상의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불안, 우울, 불면증에도 효과가 크다. 특히 잠들기 전에 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 다만 불안장애나 더 심각한 놀람 발작 등이 호흡 변화로 나타난다면 호흡 살피기가 증상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몸 살피기 등 다른 방법으로 먼저 훈련한 후 어느 정도 적응되면 단계적으로 호흡 살피기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놀람 발작은 급성 불안 발작이라고도 하는데 갑자기 심한 불편감이 느껴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증상이다. 심하게 두근거리고 땀이 나며 손발이 마비된 듯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발작은 약 15분가량 계속되다가 사라지며 대부분 병원에 갈 때까지 지속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검사에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70대 여성 C는 1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며 줄곧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호흡 살피기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약물 치료를 중단했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눈가에 그림자처럼 드리웠던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피부가 맑아져서 겉으로 보기에도 훨씬 젊어졌다. 사실 지금도 C의 수면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전히 매일 밤 9시에 침대에 누워 금세 잠들지만 12시쯤에 깬다.
그러나 이제는 잠에서 깨도 예전처럼 기분이 나쁘지 않다. 그녀는 잠에서 깨면 짜증과 불안, 온갖 걱정으로 이리저리 뒤척이는 대신 호흡 살피기를 한다. 예전처럼 다시 잠들지 못할까봐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 현재 씨는 한밤중에 잠에서 깰 때와 낮에 한 번씩 하루에 2번 호흡 살피기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훈련하기 위해 이완 훈련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혔다. 그녀는 이제 약을 먹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내 목소리와 음악을 들으면서 호흡 살피기를 하면 금세 다시 잠든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유사한 변화를 경험했다. 언젠가 한 환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목소리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어떡하냐고 물었다. 단언컨대 이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의존에는 어떤 부작용도 없을 뿐더러 이완 훈련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습관이 되었다는 의미이니 좋지 않을 것이 없다. 2번째, 몸 상태 살피기. 호흡 살피기로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면 몸 상태 살피기로 대체할 수 있다. 원래 호흡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몸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2가지 중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몸 상태 살피기는 자신의 몸과 나누는 대화다. 이를 통해 수년 동안 숨겨지고 억눌려 있던 몸의 문제들이 드러날 것이다. 내 몸이 이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나 싶어 깜짝 놀라겠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몸을 완전히 이완하면서 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 반드시 의식적으로 꾸준한 훈련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함으로써 몸 안에 쌓인 쓰레기를 뱉어내야 한다. 몸 상태 살피기는 크게 버디 스캔, 이완 유도, 점진적 이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보디 스캔과 이완 유도. 보디 스캔은 말 그대로 검색대 위에 올라간 것처럼 자신의 몸 곳곳을 샅샅이 훑는 방식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부위의 상태를 점검하고 느껴본다. 이완 유도도 방식은 같으나 목적이 다르다. 보디 스캔은 단순히 자신의 몸이 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되지만 이완 유도는 긴장을 풀어 이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이완 유도는 주어지는 지시어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다르다. 보디 스캔과 이완 유도 모두 적용 범위가 넓고 불안장애나 우울증에 효과가 크다. 특히 이완 유도는 잠자기 전에 하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번째, 점진적 이완. 보디 스캔이나 이완 유도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 점진적 이완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정한 동작으로 몸 각 부위에 의식적으로 힘을 주어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완한다. 이를 통해 교감신경 반응을 줄이고 부교감신경 기능을 강화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긴장 상태는 약 10초, 이완 상태는 약 50초를 유지하면서 매일 1, 2회 반복한다.
만성 통증이나 부상 등을 겪었다면 그 부위 근육에 집중해서 훈련해도 좋다. 핵심은 자신의 몸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몸이 긴장했을 때와 이완했을 때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세 번째, 복식 호흡 연습하기. 심신살피기에서 추천하는 미니 훈련은 복식 호흡이다. 이때 너무 신경을 쓰거나 노력해서 호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호흡해야 효과가 크다. 만약 훈련 중에 어지럼증 등의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너무 힘을 쓰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음성 안내를 들으며 훈련하는 경우 자신의 호흡과 안내 호흡의 리듬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어떻게든 음성 안내에 맞추려고 자신의 호흡 리듬을 흔들 필요는 없다. 가장 편안한 호흡 리듬을 유지하면서 호흡법을 배우는데 중점을 두자. 복식 호흡은 급성 스트레스에 대응할 때 유용하며 단순한 심호흡보다 더 효과적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이북 카페에 올라온 이완 명상으로 내 몸을 이완하는 훈련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